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이제 그룹 기능에 대해서 할 차례입니다. 그룹 기능은 저희가 이제 쿼리 중에서 이 실렉트 쿼리의 좀 깊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룹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룹 하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런 이제 한 문장으로 쓰는 그런 쿼리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실렉트나 업데이트, 그런 딜리트, 쿼리 그런 것들은 다 어느 정도 한 걸로 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기능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그 DML이라고 하잖아요. 데이터 조작 언어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화면을 제가 조금 보기 좋게 수정 좀 할게요. 자, 예전부터 사용했던 그 SQL 서버 관리 도구를 실행했습니다. 여러분도 관리 도구를 실행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전에 하던 그 스터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같이 한번 쿼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지난주에 했을 때 이 메뉴라는 테이블을 가지고 여러 가지 했었죠. 메뉴라는 테이블에서 뭐 음료 이름과 가격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몇 가지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 테이블을 가지고 더 할 예정입니다. 일단 그룹핑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이 우리가 메뉴 테이블을 예를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종류를 가지고 한번 오더링해서 보면은 지금 식사와 음료, 커피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룹핑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 종류라는 걸 가지고 그 그룹을 생각하면 식사와 음료, 커피 이렇게 세 가지의 그룹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룹에 대해서 나눠서 만약에 가격의 합을 본다 이렇게 한다면 일단 그룹을 지어야 될 그룹의 구분은 종류가 되겠죠. 그래서 그룹 바이 종류라고 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현재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죠. 오류가 나죠. 왜냐면 종류에 대해서 그룹핑을 했다. 그러면 첫 번째 그러면 그거를 무조건 써야 됩니다. 이 결과에 써야지 이 그룹 바이라는 이 형식이 이제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룹 바이 뒤에 들어가는 이 내용은 셀렉트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조작이 된다면 예를 들어 왼쪽에서 한 글자만 가져다 쓰겠다. 이건 괜찮아요. 해도 돼요. 이런 것들은. 그룹핑 한 것이 셀렉트문에 써지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다가 나머지를 뭔가를 쓸 수 있는데 이 뒤에 올 수 있는 거는 오로지 집기 함수를 거친 결과들만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횡을 센다, 개수를 센다. 이렇게 되면은 각 종류별로 그 행의 개수를 세는 거가 되는 거고요. 가격의 합을 구한다. 이런 것도 가능하죠. 쿼리를 두 개로 나눠서 보여드리면
이 두 개를 볼게요. 자, 위에는 그룹 바이를 하지 않고 종류별로 나열만 해본 내용입니다. 종류에 따라서 리스팅을 했는데 이 가격을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보면은 식사 5,000, 음료 나머지 1,200, 2,400, 뭐 700, 300 써 있고요. 커피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이 그룹 바이 종류 썸 가격을 했다는 얘기는 식사의 가격을 합을 했더니 5,000 나온 거고요. 음료의 가격 합을 한 게 여기 표시가 되고 커피의 가격 합을 한 것이 표시가 된 겁니다. 그룹 바이는 어떤 열에 대해서 그룹핑을 할 것인지를 지정을 하고 그리고 그 그룹핑 된 것을 나열을 해야 되는데 그룹 된 것과 그리고 그 나머지에는 여러 가지 집계함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집계함수가 아니라 다른 걸 넣어도 돼요. 아예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집계함수는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 열은 그냥 들어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다른 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격 이런 열이 그냥은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왜냐면 종류별로 그룹핑을 했는데 가격이라는 그 열은 여러 개잖아요. 여기 보시면 종류별로 예를 들면 음료에 대해서 리스팅을 했을 때 가격은 총 4개의 값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냥 이렇게 종류 가격을 썼다면 이 중에 4개 중에 뭘 가져오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중에서 맥스를 가져와라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말이 되거든요. 이러면 됩니다. 가격 중에서 최고인 거 한 개만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룹 바이 뒤에 오는 열은 일단 실렉트 문에 한번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다른 열들은 물론 이거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다른 열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게 맞아요. 그냥은 들어갈 수 없다. 그냥은 들어갈 수 없고 그 중에 한 개만 꺼내올 수 있을 경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종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맥스나 뭐 민 이런 건 되죠. 또 가격이 아니라 또 뭐가 있었을까요? 여기 있네요. 볼게요. 예를 들어 날짜 같은 경우도 이런 건 되죠. 그리고 뭐였지? 음료 이름 문자열에 대해서 저도 민맥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ABC 가나다 순으로 해서 가장 첫 번째 있는 음료 이름을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져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도 돼요. 몇 개를 여러 개 적을 수도 있습니다. 가격의 합을 구해왔고요. 음료 이름 중에 가장 작은 걸 구해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음료 이름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잖아요. 각각 식사, 음료, 커피에 대해서 이것들을 합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음료 이름이 커피인 경우에 아메리카노와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문자열을 합칠 수도 있어요. 합쳐서 쭈루룩 나열할 수도 있죠.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료 이름인데 이런 함수가 있거든요. 스트링 ages 여기에 잠깐만요. 뭐였나? 이런 식으로 스트링 ages는
여러 행에 있는 것들을 합쳐줍니다. 이 구분자를 통해서. 그래서 콤마를 찍고 하나씩 하나씩 뒤에 붙여줘요.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 쿼리의 이름은 종류별 금액의 합이겠죠. 그리고 뒤에 붙은 이 열은 거기 해당되는 메뉴 이름의 목록이 될 것이고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뭐 궁금하신 점 있나요? 이해가 안 가거나 너무 뭐 어려운 점이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또 설명 다시 드릴게요. 이 그룹 바이의 사용법이 좀 이해 가시나요? 그룹 바이에 그 쓰이는 방법, 이걸 왜 쓰는지. 사실 그룹 바이를 쓰는 이유는 그 통계를 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오로지 이거 보시면 딱 이거예요. 특정 그 열을 기준으로 해서 열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구하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할 방법이 이 그룹 바이라는 그런 개념을 쓰지 않고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 음료에 대해서 지금 합을 구한다. 그러니까 이거 종류별로 따로 한다 그러면은 셀렉트문을 다 따로 써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가격의 합을 구하겠다 그러면 sum 메뉴 where 종류는 음료 따로 하고 똑같은 걸 또 해서 커피를 따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이걸 각각 따로따로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그룹 바이를 통해서 한다면 이걸 한 번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세 번에 할 걸 한 번에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룹 바이 기능을 사용합니다. 그거 말고도 쓰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겁니다. 통계 기능.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룹 바이를 써서 했을 때 네, 조건을 여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할 수가 있는데 뭐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우리가 where라는 조건을 전에 배웠잖아요. where는 사실 where는 이 그룹 바이를 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그 종류별로 합을 구했습니다. 가격의 합을. 근데 그 금액의 합이 5,000원, 5,000 미만인 거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where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where, 그렇다면 where 가격의 합이 5,000 미만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틀렸습니다. 왜냐면 이 where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그룹 바이 해서 실렉트한 이 결과에 대한에서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게 원본을 가져오는 과정에서의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건 이런 거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가격이 뭐 2,000원 미만인 것에 대해서 그룹핑을 해서 그 결과를 만든다. 뭐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결과, 이 그룹핑해서 만들어진 이 썸까지 구한 이 결과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조건을 거냐? 그거는 이 뒤에 그 해빙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룹 바이 해빙, 그룹 바이 하고 해빙, 그 다음에 뒤에다 내용을 쓰면 됩니다. 이러면 이 결과, 썸 가격 한 것의 결과가 5,000
미만인 것만 가져와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해빙이라는 거는 그룹 바이 뒤에만 올 수 있습니다. 이 해빙을 넣지 않아도 쿼리는 무조건 돌아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빙은 이 결과에 대해서 필터링을 하는 겁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필터링. 그리고 여기다가 잠깐만요. 이름을 한번 줘볼게요. 아, 이건 안 되네요. 무조건 똑같이 써야 되네요. 그래서 그룹 바이를 해서 만들어진 결과에 대한 필터링은 뒤에다가 해빙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해빙이라는 걸 모른다. 해빙이라는 개념이 어렵다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결과에 대해서 이 결과를 다시 임시 테이블로 생각해서 이렇게 되나? 잠깐만요. 이거를 임시 테이블로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맞나? 이게 맞았구나. 해빙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빙을 통해서 뒤에 필터링 할 게 아니라면 이거를 통째로 하나의 임시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 프롬 뒤에 이렇게 가둬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름을 지어주고 가격을 우리가 S라고 해서 이름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 열에 대해서 조건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어요. 결과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바에 그냥 이렇게 낫죠. 해빙을 배우는 게 낫죠. 이렇게 쓰는 경우는 사실 그 해빙을 떠나서 이 그룹 바이 그룹핑한 결과를 임시 테이블로 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를 가지고 웨어절 뒤에 사용하거나 업데이트나 인서트하는 경우에도 많이 흔히 씁니다. 그리고 그룹핑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나오는 게 이렇게 새로운 열이 만들어지거든요. 지금 여기 제가 as s라고 이름을 적어놨는데 이런 거 없이 그냥 결과를 쓰게 되면 보시면 열 이름 없음으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름을 붙여주는 습관은 괜찮아요. 가격, 합, 음료 이름, as, 해당 이렇게 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주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여러 가지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뭐 다른 테이블에 인서트하는 그 결과를 쓴다든가 예를 들면은 테이블 하나 만들어 볼게요. 종류별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탭을 하나 만들어서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다면 이렇게 종류별 음료 가격 합의라는 탭을 만들었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뭐 그거는 뭐 세부적인 거는 그때 업무에 따라 다른데, 그룹핑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뒤에다가 그룹한 것에 이 이름을 지어주는 게 좋고요. 이름을 지어 주어야 나중에 요거를 복사해서 딴 데 쓰거나 그럴 때 이 결과를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이렇게 그룹핑까지 한 것은 당연히 또 활용한다 그러면 뷰를 만드는 것도 괜찮겠죠. create view, 이런 식으로 해서 create view, 그 다음에 뷰 이름 as, 그 다음에 이건 필요 없고 select 문장에서 쭉 나머지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뷰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는 이렇게 굳이 어렵게 허리를 쓰지 않아도 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약간 좀 이제 약간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까 메뉴 테이블에서 그 종류별로 해서 그 그룹핑을 했었는데 똑같이 해볼게요. 메뉴라고 그룹 바이 종류, 그래서 종류를 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아까 만들었던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서 이 앞에다가 일단 이제 순서를 비싼 것부터 해서 리스팅을 했습니다. 이것에서 여기에서 커피 식사 음료가 있는데, 이 앞에 그 순번 1, 2, 3, 4를 넣고 싶다, 이런 경우, 사실 여기에 지금 1, 2, 3 써 있지만 이거는 데이터가 아니라 이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이 표에서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 1, 2, 3, 4를 쓰고 싶다, 그런 경우 쓸 수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게 로우 넘버 함수인데요. 로우 넘버 함수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로우 넘버는, 잠깐만요. 지난번 우리 원래 함수 배울 때 배웠던 건데, 이게 순차적으로 번호를 할당하는 거거든요. 이게 예정해지지 않았구나. 잠깐만요. 오버 다음에 가로를 넣고,
아, 뭐였지? 너무 오래서 기억이 안 나네. 오버 더 바이.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안 배웠나? 이게 로우 넘버가 오버 다음에 이거 가격 그냥 쓰면 어떻게 되지? select 로우 넘버 오버 그 다음에 가로, 원래 가로고, 문법이 그 다음에 오더 바이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가격이 없으니까 일단 종류를 일단 해볼게요. 잠깐만요. 놓고 맞다 이거다. 그래서 종류 고 그 값이 없으니까 됐다. 잠깐만요. 그러면 오케이 됐다. 됐습니다. 좀 보기 좋게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사실 뭐 요거는 없어도 되니까 빼놓고 됐습니다. 자, 이게 그룹핑 할 때뿐 아니라 원래 일반적으로 실렉트 할 때도 쓰는 건데요. 그룹핑 할 때 특히 많이 써서 제가 보여드린 건데 이 로우 넘버 오버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쓰는 거냐면 만약에 메뉴에서 음료 이름을 가져오는데 그냥 앞에다 1, 2, 3, 4를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붙이면 돼요.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냥 앞에 1, 2, 3, 4가 붙는 겁니다. 뒤에 놔도 상관없어요. 이거 좀 약간 헷갈리니까 뒤로 좀 빼놓을게요. 자, 음료 이름, 콤마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메뉴를 가져오는데 음료 이름 순서로 해서 1, 2, 3, 4를 적어준다는 뜻입니다. 로우 넘버가 행의 번호거든요. 그냥 1, 2, 3, 4를 넣는 거예요. 여기서 좀 약간 더 한 단계 나아가면 이 중에서 짝수 홀수만도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것이 홀짝이냐, 홀짝을 어떻게 하냐. 홀수 짝수 어떻게 하는 거더라? 모드가 있구나. 잠깐만요. 되나? 혹시 나눠서 나머지 구하는 거 아시는 분? 나머지. 잠깐만요. 이거 하도 오래, 이건 있나 몰라. 나머지 함수. 나머지 함수기가, 있구나. 나머지 함수 있네. 우리 저 시연우랑 똑같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네. 번호에 2로 나온 나머지가 0이냐. 이거 짝수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 들어가면은 안 되니까 이거 서브 쿼리로 해야 되나 보네. 잠깐만요. 해볼게요. 자. 요거나. 됐다. 자, 막 이제 쿼리가 좀 현란하게 나옵니다. 이제 이거 설명드릴게요. 방금 뭘 한 건가?
뭐 이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 예를 들어 그 사이다부터 콜라까지 있는데 번호를 일단 매겨놓고 이 중에서 그 번호가 그 짝수인 것만 뽑아보고 싶다. 그러면 이 결과를 서브쿼리로 이렇게 넣어서 프롬절에 넣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이 번호라는 이 열에 대해서 필터를 걸면 이렇게 246만 꺼내올 수도 있죠. 이렇게 쓰는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랜덤하게 데이터를 추출을 하는 경우에 뭐 전체 데이터가 쭉 있는데 그 중에 샘플을 몇 개만 꺼내서 뭔가를 확인하고 싶다. 아니면 뭐 그 사람들에게 뭐 무슨 뭐 행사를 했는데 뭐 당첨 금액을 주고 싶다. 뭐 그랬을 때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의 순번을 구하고 그 중에 일부를 꺼내온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쓰는 게 넘버라는 함수인데, 로우 넘버. 로우 넘버는 뒤에 그 로우 넘버,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MS SQL에서 만들어 놓은 문법이에요. 로우 넘버 오버,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로우 넘버를 만들 것이냐를 선택하는 겁니다. 음료 이름에 대해서 행번으로 만드는데 오름차순으로 만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거를 DESC라고 뒤에다가 쓰면 내림차순으로 만듭니다. 콜라가 1번이 되는 거죠. 다시 보시면 이렇게 사이다부터 콜라까지 순번으로 봤을 때 거꾸로 사이다가 7번, 콜라가 1번이 되는 거죠. 이게 이 뒤에 이 오더바이, 그러니까 오버 다음에 오는 오더바이 절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왜 그런 현상이 있냐면 이거예요. 로우 넘버라는 거는 행에다가 번호를 붙이는데 그것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아무렇게나 붙이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을 지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을 요구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음료 이름을 했지만 여기 다른 걸 넣어도 되겠죠. 예를 들어 가격으로 하겠다.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는 가격이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도대체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나왔죠. 가격도 표시해 볼게요. 그러면 제일 비싼 거부터, 왜냐면 가격에 역차순이니까 제일 비싼 게 1번이 나온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넣을 수가 있고, 이 로우 넘버라는 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순번이 되는 것 수도 있어요. 점수 순으로 랭킹을 매긴다. 이것도 말이 되죠. 로우 넘버와 이 랭크 함수는 좀 달라요. 비슷한 걸로 해서 랭크라는 게 있는데, 랭크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근데 랭크와 로우 넘버의 다른 점은, 랭크는 같은 숫자에 대해서 그거를 우리 같은 동순이라고 하죠. 그걸 처리를 해줘요. 지금 가격이 지금 동일한 게 없어서 그런데 제가 가격을 하나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지금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있고 아메리카노가 있는데 가격이 서로 다르잖아요. 제가 아메리카노를 4,000원으로 막 바꿔놓고 해볼게요. 아메리카노를 4,000원으로 바꿔놓고 똑같이 랭크 함수를 돌려보면, 지금 아침빵은 5,000원이지만 자 뒤에 아메리카노에 노아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그 4,000원이잖아요. 둘 다. 그러니까 번호가 2가 된 거예요. 그리고 3은 없고 바로 4로 넘어갑니다. 이 등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등수 구하기는 랭크를 쓰시면 되는 거고, 로우 넘버는 같은 거지만 가격이 4,000 똑같지만 둘 중에 하나는 그냥 2가 되고 하나는 3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더 세분화하고 싶다 그러면 가격만 쓸 게 아니라 다른 걸 하면 되겠죠. 가격과 음료 이름을, 동순위인 경우는 음료 이름까지 보겠다. 이런 걸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아마
보시면 되게 웃기죠? 랭크 함수에서 이제는 이렇게 각각 써줘야 돼요. 자, 랭크 함수에서도 이제는 4,000원이라고 해서 둘 다 2등을 준 게 아니라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냐면 제가 뒤에 가격 다음에 음료 이름이라는 거를 하나를 또 뒀잖아요. 오더 바이에다가 음료 이름까지 했더니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가격만 본 게 아니라 이름까지, 음료 이름까지 봤더니 이제 승위를 나눌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2등, 3등이 된 겁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음료 이름이란 걸 넣지 않으면 둘 다 2등이 되는 거예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아메리카노가 둘 다 2등이 되잖아요. 하지만 뒤에 조건을 하나 더 붙여서 해줬더니 이제는 등수를 가질 수 있게 되어서 그랬더니 2등, 3등이 된 거죠. 한글에서는 가나다 순이고요. DSC 하게 되면은 끝부터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가나다 순입니다. 자, 이제 로우 넘버와 랭크 함수 아시겠죠? 예전에는 이 랭크 함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등수 구하기가. SQL 서버, SQL문을 가지고 등수를 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서브 쿼리를 써가지고 특정 숫자보다 더 큰 게 몇 개냐를 셌었어요. 매 행마다.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 쿼리 쓰려면 굉장히 복잡해요. 저도 헷갈려요. 만약에 등수를 구한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등수를 구하는 게 어떤 과정일까? 등수를 구하려면 보세요. 등수를 구하려면 쉽게 생각해서 등수라는 건 뭐냐면 가격에 대해서 등수를 매긴다 그러면 이 가격, 이 첫 번째 행에 대해서는 가격 5,000보다 높은 게 몇 개냐를 세면 되고 그 다음에 4,000일 때도 마찬가지로 자기보다 높은 게 몇 개냐 더 큰 숫자가 몇 개냐를 세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맨 마지막 생수 300 같은 경우 300보다 높은 게 몇 개냐를 세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나오잖아요. 그 개수를 세면 되잖아요. 그 행마다 계속 다 세야 돼요. 그 앞에 있는 걸 전부 세야 되잖아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랭크 함수하고 로우 넘버 함수가 나온 거고요. 이걸 쓰게 되면 굉장히 편리하고 빠르게 이걸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쓰는 아까 그 스트링 AGG 또 한번 이제 이해하시죠? 어, 다른 거는 안 헷갈려요. 그룹 바이에서 그룹 바이 절에서 어려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룹핑 했던 그 저기 뭐야 그룹 바이 뒤에 온 거, 그러니까 문장이 이렇게 되죠. select 열 이름 통계 함수들 통계 함수 등을 사용하는 것들이 들어가고 from 그 다음에 테이블명 그 다음에 그룹 바이 열 이름 그리고 having 조건 근데 사이에 where 조건 가능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where 조건은 결과가 아닌 그 입력에 대한 조건이고 이 뒤에 having 뒤에 나오는 건 결과에 대한 조건입니다. 이렇게 달라지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통계 함수라기보다는 통계 함수는 안 써도 돼요. 대신 넣어서는 안 될 게 있죠. 뭐냐면 그룹 바이에 없는 열 이름이 그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른 건 별거 없어요. 그 외에 혹시 그룹 바이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나요?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열 이름 뒤에다가 그룹 바이에 들어가 있는 열 이름 써놓고 이 그룹 바이에 없는 열 이름을 또 써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틀린 게 뭐냐,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또는 이 해빙 조건에 들어가야 될 내용을 웨어에다 적은 다음에 틀린 게 뭐냐,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아니면은 조건을 적기를 아까처럼 가격의 합이 어, 뭐, 뭐 얼마 이상인 걸로 조건을 만들려면 어디에 넣어야 되냐? 뭐 헤딩에 넣어야 되는데 인서트 저기 아니 그 웨어에 넣은 것처럼 뭔가 이렇게 헷갈리게 해주는 거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실무에서 쓸 경우는 뭘 많이 쓰냐면 그, 그 통계예요, 통계. 거의 통계만 씁니다. 어떤 통계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자별로 뭘 구하라. 이런 거 되게 많이 써요. 예를 들어 여기 지금 갱신일이 있는데 갱신일별로 일자별로 몇 건이 있었냐 이걸 구하라는 거죠. 해볼게요. 예를 들면 갱신일이 판매일이라고 생각하면 쉽죠. 예를 들어 뭐 일자별 그 매출 현황을 보고하라 이런 거죠. 그렇다면 가격의 합을 가져오는데 그룹 바이 갱신일인데 갱신일 중에서 어디까지냐면 날짜까지만 구하면 되잖아요. 갱신일이 지금 이렇게 날짜 데이터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날짜까지만 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먼저 날까지만 구하기입니다. 그냥 가져오면 10분초까지 다 나오잖아요. 이 중에서 날짜만 구하려면은 그냥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글자를 가져오면 되지 않을까? 되긴 돼요. 근데 형태 확 바뀌어버리죠, 갑자기. 월, 일, 월일, 연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거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날짜를 처리하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약간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연월일로 가져오겠다 그러면 일단 갱신일을 형태를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면, 이런 게 이거는 그냥 외워야 돼요. F도 필요 없고. 자, 이겁니다. 컨버트 다음에 그냥 var, chr 쓰시고 10글자 넣고 갱신일 넣고 121이라고 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갱신일이라는 거를 변환을 하는데 문자열 10글자로 바꿔라. 그리고 바꾸는데 형식은 121번 형식이다. 121번 형식이 뭐냐면 연월일 10분초거든요.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 이걸 숫자를 더 늘리면 연월일 10분초가 다 나와요. 근데 초 밑에 저까지 나왔으니까 19까지 19로 하면은 딱 초까지 떨어지거든요. 우리는 필요한 거는 일자까지니까 1까지만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이게 이렇게 하면 1까지 나온다는 거 알았으니까 그룹 바이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그대로 붙여놓고 이걸 실행하면 일자별 일자별 그 가격의 합이 나왔잖아요. 만약에 이게 가격이 아니라 무슨 매출 금액이라 그러면 매출의 합이 된 거잖아요. 일자별 매출액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요 함수가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갱신일의 일자별 매일매일의 가격의 합인데 뭐 매출 합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걸 월별로 하겠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글자만 떼우면 되잖아요. 일곱 글자로 제한을 하면 월별이 나오죠. 이러면 월별 매출이 된 거예요. 연은 뭐야? 그러면 연은 네 글자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연간 매출 통계가 나오는 거죠. 자, 아, 이거 이 쿼리 이해 가시죠? 사실 이 쿼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이 쿼리. 이거 제일 많이 씁니다. 그리고 건도 알고 싶다. 합만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몇 건의 결과인가? 그럼 카운트죠. 카운트. 아, 이거. 죄송합니다. 요거죠. 자, 됐다. 자, 이러면 이름을 지어볼게요. 매출 건 쓰고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매출액, 매출 건수, 그리고 이거는 뭐 기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이 쿼리 이해 가시죠?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안 되는데 이해가 돼야 되는데 네, 다행이네요. 사실 그룹 바이 기능은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게 답니다. 이게 진짜 하려는 게 이게 다예요. 사실 통계를 구하는 거예요. 통계를 구하는데 그룹핑을 하는 거고 그룹핑을 어떻게 할 거냐를 잘 기술하면 된다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특히 일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컨버트를 해서 연월일 중에서 일부를 골라서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만드는 통계 중에 뭐 계절별 매출 추이를 보고 싶다. 그렇게 쓰면 돼요. 여기다가 계절별로 하겠다. 그러면은 그 뭐야 계절로 변환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거는 함수 같은 걸 만들면 되는데 제가 이제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네요. 몇 월이 무슨 계절이냐, 여름이냐, 겨울이냐 이런 걸 판단하는 그런 거는 이제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하는 함수에서 하면 돼요. 날짜를 넣으면 계절이 나오게끔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런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컨버트 이런 걸 쓸 게 아니라 갱신일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계절 뭐 이런 함수를 만들 수 있겠죠. 계절이라는 함수. 이걸 만드는 거는 다음이나 다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좋겠죠? 이렇게. 그러면 계절별 통계가 나오겠죠? 그룹바이는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제 그 스토드 프로시하고 함수를 나갈 건데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거는 제가 미리 그 자료를 만들어 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자료 만들어 드리려고 했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못 만들어 드렸는데 스토드 프로시하고 함수는 그 미리 보지 않으면 정말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미리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밤늦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